정말 모든 면에서 다 웬만큼의 수준은 정말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차량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보조금으로 정말 대란이 있었던 그 차죠. 바로 폭스바겐의 전기차 ID.4입니다.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차 2관왕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도 이 스마트 EV 종합 대상을 받기도 한 그런 차량인데요. 사실 이런 수식어보다 굉장히 이 차가 핫해진 이슈는 단연 하나, 바로 국내 최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모션과 이 모든 보조금을 합해서 거의 1,300만 원대까지 이제 수준의 할인을 받아서 가성비 수입 전기차인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차를 몰아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관을 한번 먼저 가볍게 살펴보시면요. 사실 외관 같은 경우엔 정말 딱 투박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투박한데 올드하면서 투박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엽게 그냥 딱 깔끔하게 투박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군더더기 없다라는 표현이 딱 알맞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정말 그냥 라디에이터 그릴 없이 그냥 중앙에 쭉 이어진 이 램프에 중앙에 이제 폭스바겐 엠블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양옆에는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눈이 이렇게 하나가 크게 나 있는데 이 LED 헤드램프가 이 전방 시야각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주는 그런 헤드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인데 특이한 거는 이 프렁크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렁크가 없는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의 이제 측면부를 보시면 셀토스나 조금 약간 투싼보다 좀 작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내는 조금 더 그 수준에 비해서 좀 넓은 수준이어서 실내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지금 캐릭터 라인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뒤 휀더 윗부분까지 정말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휠이 굉장히 전기차스러운 휠을 또 띠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0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고, 지금 바람개비 모양의 실버 장식에 중간중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여기도 정말 굉장히 깔끔한데요. 중앙에 이제 ID.4라는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 들어가져 있고, 작은 패널들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어져서 다닥다닥다닥 붙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OLED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램프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가 굉장히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물건을 옮길 때, 뭐 들어 올릴 때, 실을 때 조금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라든지 넓이 같은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한 단이 더 있어서 공간을 이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습니다. ID.4의 뒷좌석에 지금 타봤는데요. 뒷좌석이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 겉에서 봤을 때랑 정말 좀 다른 느낌입니다.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땐 일단 위로 광활하게 지금 글라스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감이 넓다 이렇게 일단 인식이 되고요. 지금 레그룸이나 헤드룸도 꽤 공간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운전하는 세팅을 그대로 해놨는데 지금 주먹이 2개가 들어가죠.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내려와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한 뼘 정도가 남아요. 한 뼘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턱이 전혀 없어요. 가운데가 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분들 다리 어디다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냥 진짜 똑같이 양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랑 똑같이 앉으셔서 편안하게 장거리를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은 정말 여기도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나쁜 말로 하면 사실 정말 뭐가 없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가격으로 정말 다 메꿔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사실 3천만 원대 전기차, 국산차도 조금 선택지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공간에 또 폭스바겐 브랜드를 가진 전기차인데 3천만 원이면 정말 혜자 아닌가 싶거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고급진 느낌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내리면 컵홀더 2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하단에 이렇게 공조장치도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에 공조장치가 나 있고 또 C타입 단자, 충전 단자가 이렇게 2개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D4를 시승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폭스바겐의 ID4 차량을 시승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차를 타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사실 시승을 무슨 차를 했냐면 투아렉을 했습니다. 근데 투아렉 같은 경우에 이제 폭스바겐의 오버 엔지니어링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각종 사양과 옵션 그리고 기술을 총망라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명 깊었던 모델이었거든요. 이 투아렉이. 와, 어떻게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 감탄을 하고 탔어가지고 ID4를 타기 전에는 약간 승차감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탔거든요.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먼저 코스가 지금 와인딩 코스를 지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쏠림 현상이 많이 없었고요. 또 승차감도 굉장히 깨끗해요. 폭스바겐 내연기관차의 특유의 그 단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만의 질감도 느껴지는 그런 차입니다. 먼저 ID4의 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는 무려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기차들의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근데 폭스바겐 이 ID4 같은 차량은 LG 에너지 솔루션사의 지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용량은 80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거리가 꽤 나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4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력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201마력 정도가 됩니다. 왜 우리 아까 먼저 사실 가격을 먼저 들었잖아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 재원이다,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관을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 외관을 얘기했을 때 정말 군더더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사실 실내를 딱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단조로운 디자인이 눈에 띄어요.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 보이는 건 정말 작은 계기판 하나가 딱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이 크기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사실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작은데 사실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특이한 점은 기어 레버입니다. 기어 레버가 지금 핸들 그 뒤편에 이제 계기판 우측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딸깍 돌리는 형식인데 처음에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위치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 핸들 뒤에 바로 가려져 가지고 이게 돌릴 때 저는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거리가 사실 조금 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칼럼 형식도 이 핸들 우측에 바로 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 정도의 손만 뻗어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사실 이 기어는 요 위까지 뻗어야 되는 거리여서 요 부분은 살짝 아주 불편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조장치가 나와 있는 게 거의 버튼이 정말 5개가 다거든요. 우측에 보면 5개가 다고 비상등이 가운데 있고 이제 뭐 메뉴, 어시스트 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위에 상단에 터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인데 이게 슬라이딩이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라이딩 좀 편하더라고요. 네.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계기판 옆에 이제 약 1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고 약간 운전자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보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또 공조 장치는 또 스티어링 휠 왼편에 보시면 라이트를 조절하시거나
또 이제 앞에, 뒤에 윈도우 열선을 킬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왼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라고 느끼시면서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주행감이라든지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조향을 할 때 무거워요. 네,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네, 감도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은 한 손으로 이걸 핸들을 돌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을 제가 투아렉도 몰아봤고 이제 티구안도 몰아봤지만 이 차가 제일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회생제동이 자연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이질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 이 차량 이제 관계자분한테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ID4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 주행감이 이질감이 없다라고 먼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았어요. 이게 전기차 회생제동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강도를 굉장히 조절을 잘 못해서 2열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멀미가 쉽게 나거나 또 회생제동의 이제 이 감도 때문에 차가 좀 덜컹거린다거나 좀 순식간에 잡아준다거나 이런 좀 이질적인 주행감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ID4를 타보시면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흡사 내가 지금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건가 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 뒤로 지금 주행을 할 때도 사실 회생제동이 약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좀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 번 더 레버를 돌리면 B 모드로 가는데 이 B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에 이걸 구별해서 쓰시면 좋냐면 D 모드로 사용하실 때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놓으면 좀 탄성 때문에 그대로 가게 만들어서 이 D로 놓는 게 좋으시고요. 또 B를 사용할 때는 이 왜 정차하는 구간이 많을 때 특히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사실 주행거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회생제동을 조금 강력하게 넣고 이 운동 에너지를 이제 배터리로 보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B 모드로 놓고 좀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긴 주행거리를 이용하시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속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고속에서의 주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그 부드러움이 그냥 부드럽고 가볍기만 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아까 그 묵직한 핸들링의 느낌과 맞물려서 굉장히 탄탄한 주행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엑셀을 밟을 때나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시승해 보신 분들이나 차주분들은 좀 느끼실 것도 같은데 오늘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감도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약간 좀 힘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엑셀과 브레이크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선을 바꿨을 때도 막 앞바퀴가 먼저 돈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바로 차체가 딱 잡아주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하는 그런 차예요. 힘도 좋고 운동 성능도 괜찮고 지금 승차감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습니다. 폭스바겐은 계속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느 하나가 막 진짜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족한 점은 하나도 없는 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웬만큼의 수준은 정말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ID4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 중에서도 다 어느 부분에 빠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 정말 중간 이상은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이제 RES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초록 등이 뜨게 됩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네, 이게 차가 지금 조향까지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떼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지금 살짝 코너를 돌고 있어요. 지금 우편에 지금 버스가 있는데 불안하긴 한데 네, 이렇게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래블 어시스트 네, 굉장히 잘 되네요.
또 전기차기 때문에 사실 이 주행 가는 거리지만 이 전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공식 복합 전비 같은 경우에 이 차가 4.7거든요. 근데 지금 찍히는 평균 전비가 현재 6.3km다. 근데 오늘 이 차로 이제 가평까지 시승을 하신 분이 계시고, 제가 이제 가평에서 다시 몰고 서울까지 가는 그런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135km를 이 차가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비가 6.3이 찍힙니다. 그래서 복합 전비보다 더 높은 수치가 찍히고 있어서 생각보다 전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좀 몇 가지 빠져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한국인이 사랑하는 통풍이 안 됩니다. 이제 엉덩이에 땀 차는 거를 그냥 부채로 말리셔야 돼요. 그래서 통풍 시트는 일단 안 되고요. 두 번째, 또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UD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 옵션도 빠져 있고요.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 번째 옵션,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게 무선으로 안 돼요. 유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조금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빠진 거 이외에는 정말 웬만한 건 다 있고요. 승차감도 탄탄하고 좀 안정적인 주행감도 좋은 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가격이 진짜 혜자잖아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다 받았을 때 지금 3,999만 원 정도의 출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4천만 원 거의 가까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뽕을 뽑는? 뽕을 뽑는, 소위 말해서 우리 뽕을 뽑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네, 어느덧 이제 시승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해가 지고 있는데요. 이 해가 지고 나서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은은하게 들어와요. 이 3천만 원대 전기차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게 도어 트림의 양쪽에 은은하게 간접등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대시보드 앞쪽 아래 부분에도 이렇게 쭉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선명한 라이트가 아니라 정말 좀 은은하게 퍼져 있는 듯하게 들어와서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하단에 이 수납함 공간, 이 무선 충전하는 그 공간에도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와서 아예 어두컴컴해도 이렇게 딱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가평에서 서울까지 지금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정말 80km 가까이 이 차를 타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점은, 야, 정말 가성비 전기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정말 어느 하나가 뛰어나진 않지만 정말 어느 하나 모자른 거는 정말 없는 약간 그런 브랜드의 진면모를 또 한 번 느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